안녕하세요. 품격경영 아카데미 권혜진입니다. 오늘은 PI에 대해서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PI는 보통 Personal Image 또는 Personal Identity의 약자로 이제 어떤 그 개인의 이미지를 어떻게 하면은 더 바람직하게 돋보이게 만들 것인가 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내 장점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런 관점에서 PI를 접근하게 되면은 나한테 더 잘 어울리는 색깔, 더 잘 어울리는 디자인, 더 잘 어울리는 어떤 연출이 무엇인지를 찾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퍼스널 이미지라는 것은 나를 돋보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상대방에게 더 우호적으로 상대방과 더 잘 소통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과 앙상블을 이룰 것인가 라는 그런 관점으로 PI를 이해하고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을 포함한 이제 사회 지도층들이 이제 퇴임하신 이후에 이제 전 세계 오피니언 리더들과 꾸준히 교류하고 있는 그런 기사를 보기가 참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떤 그 사회 문화적인 자산이죠. 그 자산을 우리 사회에 계속 풍성하게 전달하고 있다는 느낌을 잘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한국적인 소통 감각, 소통 문화의 문제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고자 이제 합니다. 오늘 중국에 이제 교통은행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교통은행이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이제 보시지만 이 교통은행이 1908년에 설립된 이제 중국의 이제 근대적인 은행이죠. 근데 이 교통은행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 질문을 들어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교통이니까 영어로 트래픽일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답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트래픽이 아니라 Bank of Communication이에요. Communication, 소통이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은행 이름이 소통은행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사회생활, 경제생활에 대한 어떤 세계관이나 접근이 이런 겁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 여기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다 같이 더불어 사는 존재니까 인간은, 그러니까 사회적 존재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실 동물들도 다 더불어 살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동물하고 인간하고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역시 소통하는 존재다. 동물이 하지 않거나 못하는 어떤 그걸 뛰어넘는 영역에 아주 고등한 소통을 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인간을 일러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또 저희가 교육할 때 잘 내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 방송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이 이제 거의 다 알려져서 다른 문제를 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신데렐라 다 아시잖아요. 이 신데렐라가 인생 역전을 한 비결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저희가 질문을 많이 드려요. 무엇일까요? 네. 어떻게 그 신데렐라가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하다가 마법사를 만나서 유리구두를 얻어서 군까지 가서 그 스토리 다 아실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지면 또 역시나 많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유리구두를 먼저 떠올리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외국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의 회고록을 쭉 보면은 이제 신데렐라에 대한 뮤지컬을 이제 해외에서 많이 해요. 그중에 특히 이제 러시아 발레 신데렐라가 있는데 그걸 보고 오신 분이 이제 후기를 적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내가 본 책에 나오는 신데렐라는 주로 그 앞부분,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그리고 계모가 얼마나 나쁘고, 그리고 얼마나 신데렐라를 핍박했는지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 러시아에서 본 볼쇼이 발레단의 신데렐라는 그 앞부분은 막 그냥 대충 빨리 짧게 넘어가고
신데렐라가 궁에서 춤추는 과정이 굉장히 강하게 묘사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랫동안. 춤추는 장면을 그렇게 오래 하더라. 왜 그렇게 오래 했을까? 발레니까? 발레는 춤 보여주는 거니까? 그래서만은 아닐 거라는 것이죠. 예, 지금 보시는 포스터를 보시면 우리 그 신데렐라의 성공 스토리에 대한 관점도 정말 문화적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좌측에 있는 것이 신데렐라의 이제 오리지널 포스터인데요. 보면은 커플들이 다 춤추고 있고요. 역시 신데렐라 왕자도 서로 마주보면서 소통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데렐라가 한국에 왔어요. 근데 한국에 온 신데렐라는 외로워졌어요. 마치 그 홀로 방 안에서 뭔가 자기를 구원해 줄 사람을 기다리는 듯한 홀로 외로운 모습을 하고 있거든요. 왜 한국에서는 신데렐라가 이렇게 외롭게 홀로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 원래 신데렐라는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캐릭터였는데, 신데렐라 핵심 경쟁력은 구두, 유리구두 같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그 왕자와 몇 시간씩 춤추면서 얼굴 맞대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왕자가 너무나 즐겁게 몰입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소통 실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적으로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하고는 몇 날 며칠을 얘기해도 재밌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하고는 몇 년을 같이 일해도 친해지기는 걔는 오히려 사이가 더 나빠집니다. 그게 바로 소통의 힘인 것이죠. 지금 보시는 영화 포스터도 어떤 그런 굉장히 한국적인 소통 감성을 잘 드러내주는 것 같아요. 이 원스의 오리지널 포스터를 보면은 남녀 주인공이 서로 이렇게 마주 향하면서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온 원스에서는 남자는 그냥 앞을 보고 있고 여자만 고개를 돌리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서 매일 보는 소통 모습 아닙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세미나, 토론회, 공청회 가보면은 말하는 사람만 열띠게 있고 주변 사람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스피커를 바라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퍼스널 이미지, 이 퍼스널 아이덴티티도 결국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남한테 얼마나 소통지향적인 사람으로 보여질까. 내 진심을 얼마나 더 전달할까. 소통하고자 하는 진심을. 그런 관점에서 보자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앙상블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상대방과의 앙상블의 단어의 뜻을 보면은 함께, 같이, 그리고 동시에, 한꺼번에, 그리고 통일성, 조화라는 뜻도 있고요. 협력해서 조화롭게 같이 어울려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한테 그런 존재인지, 그 존재라는 거를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었던 상대방과의 조화, 표리일치, 지행일치라는 것이 바로 앙상블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 앙상블 사례를 좀 살펴볼 텐데요. 가장 우리가 흔하게 찾을 수 있는 사례가 이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러 갈 때의 모습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비즈니스맨들은 그냥 평소 입던 대로 그냥 주워 입고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있는 옷 중에 괜찮은 옷 찾아 입고 나가는 게 전부인데, 이 세계의 톱 클래스 비즈니스맨들과 정치인들은 상대방의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서 하고 나갑니다. 지금 여기서 보는 모디 총리의 행커치프 색깔, 그리고 이 시진핑의 어떤 넥타이 색깔 보시면 상대방 국기의 컬러와 디자인을 그대로 가져와서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중국이 만났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수반의 넥타이 색깔 어떤가요? 네,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서로의 색깔을 하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감하고 싶고 우호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영국과 미국이죠. 이 미국 대통령의 넥타이 컬러가 아무 생각 없이 선택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상대방 국기의 컬러와 디자인색을 차용해서 우리 전 국민이 다 아는 히딩크 감독, 그 2002년도의 사진인데요. 이때 이 히딩크 감독이 태극 문양이 박힌 넥타이를 하고 나와서 우리 국민한테 감동을 준 적이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하고 나온 게 당연히 아니겠죠. 네, 이 넥타이의 선택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어떤 줄 수 있는 메시지와 감동이 이렇게 클 수 있는 겁니다.
특히 해외에 나가시는 비즈니스맨들은 본인이 만날 파트너들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사전에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양국기 배지를 미리 한국에서 준비해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별로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통의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뭘 사야 되는지 그 소비의 기준도 자연스럽게 결정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나한테 어울리는 디자인을 고르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정말 사업을 성공하고 싶다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 외교통상부 장관이셔서 김성환 장관님인데요. 이 장관님 혹시 해외 순방을 하러 다닐 때 이렇게 상대방 국가의 어떤 그 컬러색을, 미리 아마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이러니까 이렇게 정확히 컬러를 조화시켜서 나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제가 지금 넥타이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지금 사우디와 지금 미국이 만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테이블 위에 놓인 꽃들의 컬러가 아무렇게나 선택된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대화에 올라올 아젠다의 성격, 그리고 이 아젠다에 대해서 이 각국, 특히 여기는 지금 사우디인데요. 사우디가 갖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어떤 그 의지가 이 꽃 색깔에 반영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내 가치를 정말 상대방한테 높이고 싶다고 한다면 상대방한테 내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나의 소통 매너, 그리고 내가 세일즈하고자 하는 내 브랜드, 내 제품에 대한 이미지 구축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지금 제가 살펴볼 사례는 벤츠의 이제 CEO가 모터쇼에서 어떻게 연출하고 있는지를 이제 잠깐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사례를 보면은 이 자동차의 어떤 디자인과 컬러와 또 이분이 입은 의상 컬러가 완벽하게 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모터쇼입니다. 어떤가요? 그 뒷 배경의 컬러와 이분이 맨 넥타이, 그리고 차의 컬러와 이 어떤 그 수트의 컬러가 완벽하게 다 조화롭게 되어 있죠. 네, 여기서 보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컬러를 맞춰서 입고 나오셨을까? 네, 여기는 이제 다른 회사인데요. 이렇게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들이 자기를 연출하는 방식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소통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미리 준비하고 나오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벤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차의 컬러와 여기서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 분의 넥타이 컬러를 보세요.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철저한 계산안에 이렇게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철저한 계산하지 못하나요? 해오신 분들이 있고 해왔지요. 하지만 그 연출의 효과를 톡톡히 봤느냐, 톡톡히 보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단순히 리더들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프레젠테이션, 소통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들 보세요. 네. 그냥 단순히 모델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모델이 입고 난 의상이나 여러 가지 연출이 전부 다 그냥 선택된 게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상대방 지향적 소통인 것이고요. 이런 연출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이 사람이 소통 감각이 깨어있고 얼마나 상대방 지향적으로 자신을 유연하게 변신시켜 나가면서 상대방과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오래전인데 영화배우 엄정화 씨가 다니엘 헤니와 같이 영화를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한 인터뷰에서 이제 엄정화 씨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다니엘 헤니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어가 좀 서툴다 보니까 같이 이게 소통이 될까, 교감이 될까. 이 연기라는 게 감정의 교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될지 굉장히 걱정을 했었는데 이제 막상 만나보니까 이분은 눈으로 소통하는구나. 충분히 우리가 작업을 잘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눈으로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최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외적인 연출과 거기에 더해서 상대방 지향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그래서 지금 제가 예시로 가져온 것과 같이 서로를 향해서 앉은 모습을 보세요. 예, 완전히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틀어서 눈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이분들의 이런 포즈가
이렇게 밀랍 인형으로 연출이 돼서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때 어떤 그 냉전 시대에 이런 소통을 했다라는 메시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분의 소통 마인드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은 지금 국제 무대에서 계속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사례 보시면 전부 다 상대방을 향해서 더 가까이 붙어 앉아서 몸을 틀어서 향하고 있죠. 우리가 부시 대통령 하면은 굉장히 전쟁광이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만 보면서 우리가 놓친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은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나라지만 그냥 작은 한 나라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한국 대통령이 가서 연설을 할 때 미국 대통령이 이렇게 몸을 틀어서 바라보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상대방 국가가 강대국이든 아니면 약소국이든 상관없이 이렇게 상대방을 향해서 경청하는 태도를 얼마나 보여왔습니까? 물론 단순히 어떤 정치 리더십의 분야만 그런 게 아닙니다.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어떤 올드 인더스트리든 아니면 새롭게 크는 인더스트리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례 보시면 린 스타트업 위크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보통 요즘 스타트업 문화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위계질서라든지 상하질서가 없는 그런 아주 자유분방함이 그 스타트업의 본질인 것처럼 마치 착각하고 있는데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제거하자는 게 핵심이고 계속 유지해야 될 거는 상대방과 얼마나 더 그런 긴밀한 소통을 같이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소통의 효율성을 얼마나 달성하고 있느냐. 여기도 보시면은 상대방을 향해서 몸을 틀어 앉아 있습니다. 제가 가져온 사례는 지금 이거 하나뿐이지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언론에서 보고 있고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는 거는 상대방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하고자 하는데 이제 이분처럼 딴 데를 보고 있고 계속 허공을 보거나 바닥을 보거나 하면서 상대방과 눈맞춤하지 못하면서 소통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모습처럼 그냥 상대방을 계속 주시하면서 우호적으로 이런 연출을 계속 하다 보면 이게 단순히 연출이 아니라 내 마음까지 내 태도까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붙잡아주고 우리가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주는 일종의 장치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 지향적인 소통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PI는 상대방 지향적인 소통 자세를 매 순간 실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상대방에게 어떤 음식을 권할 때도 어떤 무성의하게 그냥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그 사람 앞에 가져다 드리면서 그분하고 계속 눈맞춤을 유지하는, 그래서 상대방한테 집중하는 그런 정성을 보이는 것이 바로 상대방 지향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늘 사례로 가져오지만 이렇게 건배를 하는 장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보통 건배를 할 때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계속 그냥 잡만 보고 있고 상대방하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눈맞춤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진짜 프로 협상가, 프로 비즈니스맨들은 상대방하고 일일이 이렇게 교감을 하면서 건배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술 마시자고 하는 게 아닌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런 리더들은 이런 소통의 찰나를 많이 놓쳐요. 많이 놓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지 못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PI의 여러 가지 면모들을 종합을 해보면 결국은 내가 상대방하고 주도적으로 소통을 해서 상대방과 어떤 상대방한테 내가 얻어내야 되는 그런 어떤 양해라든지 어떤 이해라든지 어떤 합의를 위해 내가 얼마나 주도적으로 움직일 것인가, 그런 마인드가 바탕이 됐을 때 이러한 매 순간순간에 내 행동의 연출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바로 저는 결국은 삶에 대한 태도의 선택과 관련이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좀 직관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사례가 아마 이게 아닐까 해서 가져왔는데요. 모두 다 그냥 나는 그냥 무술이니까
나는 그냥 하인이니까 하고 이렇게 숙이고 있을 때 홀로 바로 서서 내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집중하려는 마인드. 어떻게든지 내가 상대방하고 직접 주도적으로 소통을 해서 목표를 달성하고 말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는 사람이어야 얻을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삶에 대한 자기 주도적인 주인의 태도를 선택할 때 이런 태도가 나올 수 있고, 이런 태도를 바탕으로 할 때 정말 우리한테 꼭 필요한 진정한 의미의 개인주의,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저는 개체주의가 맞을 것 같아요. 상대방을 그냥 불특정 다수인 뭉텅이로 대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 개별적으로 소통을 충분히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존재이고, 그 사람과 다 내가 친구가 됨으로써 내가 상대방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자산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는 것이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첫 번째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가져야 될 첫걸음이다. 그래서 상대방의 경험을 만드는 것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이나 내가 탄 차 그거 자체라기보단 결국은 나 자신이고, 그런 나 자신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물질적인 것들을 애써 선택하고 연출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경험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오늘 전달드리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